지난 주말 선별진료소에 다녀왔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에서 코로나19 확진 출연자가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요. 주말인데도 줄이 길었습니다. 의료진은 많이 지쳐 보였고요. 대규모 집단 감염에서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 감염으로, 그리고 이제는 정말 어디서나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의료진의 지친 모습을 보고 있자니 문득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결과는 다행히 음성이었고요. 이게 나 혼자 끌어안고 해결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주변에 폐를 끼치는 일이라 조직검사를 통해 암을 확진받기 전까지 걸렸던 일주일보다 더 많이 초조했던 것 같습니다. 연말을 이용해 나들이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키는 사람들 있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 따로 있으니 이젠 어쩔 수 없다라는 마음에 굴복하는 순간 우리 공동체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12월 28일 월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요, 노을의 함께였습니다. 문자 좀 보겠습니다. 최형심님, 제 남편도 지난주에 코로나 검사 받았어요. 야근할 때 저녁을 먹었던 식당에 확진자가 있었다고 하네요. 저와 아이들, 부모님, 제 직장 동료까지 유행할 뻔했는데 다행히 음성이었습니다. 모두 조심하면 좋겠어요. 이 또한 지나가겠죠? 라고 보내주셨고, 노현경님, 웅디 어제 뉴스 보고 걱정 많이 했어요. 웅디 그리고 허지웅쇼 관계자분들 모두 건강하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9093님, 웅디 수능날 제가 쓴 걸 읽어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우리 막내 아들이 대학 합격했어요. 자랑하고 싶고 응원 메시지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어서 문자를 남깁니다. 와, 이 기억나는데 참, 예, 축하드립니다. 이게 성적표가 얼마 전에 갔는데 대학 합격이 벌써 이게 나오는군요. 맞아, 이게 뭐 전형이 여러 가지라 저 때하고 많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야,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뭐 이게 저희 덕이겠습니까? 막내 아드님이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9094님이 또 많이 서포트 해주시고, 그러니까 또 예, 좋은 소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성환님, 웅디 우리 아들 대학 합격 소식이에요. 너무 좋아요. 저도 우리 아들도 마음고생 참 많이 했답니다.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프로가 어느 순간 합격을 부르는 프로 합격을 하고 싶으면 듣는 프로 허지웅쇼입니다. 근데 뭐 이런 와중에 노래 나가는 동안에 게시판에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뉴스를 좀 찾아봤더니 그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도 지금 첫 번째 확인이 됐다라는 뉴스가 떴네요. 이런 때일수록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으니까 이게 그 마음이 지금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여러 번 좌절하고 또 막 분노하고 이러면서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그래, 지키는 사람들만 지키지 안 지키는 사람들은 뭐 무조건 안 지키는데 뭐 이게 무슨 소용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큰 독인 것 같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주변에 잘못된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면 좀 고쳐주시고 혼도 내시고 이게 적극적으로 함께 살아야죠. 이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건 못 이깁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정말 우리 혼자 살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는 거를 이번 기회에 우리가 좀 똑똑히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한 번 더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계기가 되고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쇼 홈페이지에 사연 남겨주십시오. 추첨 통해서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쫀득하게 씹고 풀자, 바카스맛 젤리 신맛을 비롯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신유진 허남웅의 무법지대에 있는 날이죠. 오늘은 신유진 변호사님 법률 이야기 대신에 최근 영화배우와 관련된 서적을 내신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배우 이병헌, 그러니까 배우론이죠. 배우 이병헌이라는 책을 쓰신 백은하 배우 연구소의 백은하 소장, 그리고 우리 코너지기 허남웅 평론가와 함께 오늘은 이병헌 특집으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이병헌 씨에 대한 이야기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무조건 여러분의 든든한 편이 되어드립니다. 전지적 니편 시점, 오늘은 노진숙님 사연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0살 딸하고 의기투합해서 다이어트 하자고 요가 매트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딱 이틀 만에 운동을 포기하고 요가 매트는 부엌에서 발매트로 쓰고 있네요. 하지만 남편 앞에선 금방 포기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최대한 먹는 걸 자제하고 있습니다. 작심삼일도 3일에 한 번씩 마음을 먹으면 괜찮다잖아요. 웅디, 저희 모녀의 다이어트 좀 응원해주세요. 딸아, 오늘부터 다시 다이어트다. 가볍게 운동을 하시는 건 근데 참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집에서 운동을 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뭐 당분간 우리가 또 어딜 가가지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생활로 복귀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먹는 걸 좀 조절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간식 같은 것만 먹지 않아도 새끼 먹는 거는 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이게 그 식간에 뭐 다른 걸 좀 많이 드시진 않나, 뭐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너무 또 이제 급격하게 다이어트 하시면은 건강에 훨씬 좋지 않으니까요. 자, 정은희님, 제 나이가 44인데요. 남편 눈에는 제가 딸들과 같은 나이로 보이나 봐요. 머리 감고 나오면 대신 머리를 감고 나오면 대신 말려주고, 혹시라도 길이 미끄러운 날이면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니지 마라. 폭풍 잔소리에 옷이나 신발도 직접 골라줍니다. 핸드크림은 발랐냐, 입술 보호제는 수시로 발라야 한다, 물을 많이 마셔라. 정말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잔소리를 해대는데요. 근데 저도 제 취향이 있고 제 머리 말려줄 시간에 본인이 먹었던 간식 봉지들이나 좀 치웠으면 좋겠습니다. 웅디, 남편에게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웅디가 제 편이 돼서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정원님, 근데 그 주변에 또래 친구들 중에 이런 대접을 받고 사는 사람은 참 없다라는 걸 본인도 많이 아실 텐데 참 남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네.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 누군가 타인을 염려해서 하는 이야기들이 그걸 또 뭐 우리가 해석하기에 따라서 그게 또 잔소리가 되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보면은 지금 써주신 게 다 우리 정은희 선생님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은희 선생님 본인을 위한 거. 핸드크림 발랐냐, 보호제 발라라, 물 많이 마셔라, 이런 거 말고 막 뭐 청소해라, 집구석에서 뭐하냐, 내가 돈 벌어오면 돈 그거 다 어디다 쓰냐, 애들 꼬라지는 왜 저러냐, 이런 게 아니라 전부 다 우리 정은희 선생님을 배려하는 이야기들인데, 요걸 뭐 이렇게 기분 나빠하시는 거는 조금 약간 다른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보시기에는 약간 여유로운 이야기 투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 불편하시면은요, 하루 정도 오늘은 나한테 그런 요구 이런 거 안 하는 날이야, 이렇게 재미나게 장난식으로 게임식으로 하루 동안 안 하기 하면은 5만 원씩 내기, 뭐 이런 거 만들어 보시면은 그게 아마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편분도 스스로 좀 느끼시는 것도 있을 것 같고, 내 말이 잔소리일 수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전 이제 주변에 이제 많은 부부들을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참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건강하시고요. 9932님, 며칠 전에 큰아이가 맹장이 터져서 병원에 갔는데 열이 있다고 큰 병원에 가라고 해서 병원을 전전했습니다. 결국 코로나 검사 받고 음성 나와서 맹장 수술을 했어요. 간단한 맹장 수술도 이렇게 복잡하다니. 그 새벽에 병원을 헤매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모두 아프지 말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딸 무사히 회복하라고 격려 한번 부탁드려요. 고생하셨습니다. 요즘 이 비상시국에 기존에 기저질환이 있었던 분들이 참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병원 예약도 잘 되지 않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셔야 되는 분들, 뭐 이를테면 항암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병상 확보가 안 돼가지고 항암 시기를 놓치고 그래서 병을 키우는 이런 사례들이 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연말에 해돋이를 봐야겠습니까? 9932님, 따님 꼭 저기 맹장 수술 잘 마치신 것 같으니까 빨리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지적 니편 시점에선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저희 허지웅쇼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영화와 법률 이야기를 나눠보는 무법지대. 오늘은 영화 배우 이병헌 특집으로 꾸며드립니다. 배우 이병헌이라는 배우 연구서적을 발표하신 백은하 배우연구소의 백은하 소장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백은하입니다. 정많은 평론가 1등 신랑감 우리 코너의 터줏대감 허남웅 영화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1등 신랑감이셨군요. 깜짝 놀랐어요. 제 캐릭터가 없어가지고 네, 제가 이걸로 밀고 계시는 억지로 거예요.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1등 신랑감으로 하나 아니 근데 만들었습니다. 사실 술을 안 하지, 아. 담배 안 피우지, 네. 그쵸. 딱히 다른 영화 배우는 거 빼고는 다른 뭐 이게 그 한눈 파는 취미도 없지. 아, 그렇죠, 맞아요. 예, 이런 그 제가 없습니다. 이런 여동생이 남자 없네요. 이런 남자 어디 네. 없습니다. 자, 일단 백은하 소장님 책 내신 거 축하드리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반응이 좋습니다. 네, 예. 다행히도 다행이라고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와 감사합니다. 그래, 본 라디오에서 또 근데 그 뭔가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들이 어쩔 수 없이 많아지는 시기라 진짜 이것이 행운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독서량이 좀 늘어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본의 아니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조금 낯설 수도 있는 그런 책이지만 꽤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네, 인기리에 베스트셀러로. 아유 좋네요. 좋네요. 어때요? 이 배우 한 명에 대한 연구 소적이 발표된 게 제격의 아예 처음은 아닌데 네. 예, 뭐 대부분은 인터뷰들로 이루어진 책들이나 인터뷰 그러니까 보통 구성이 그런 식으로 정형화돼 있긴 했었어요. 그쵸. 지금까지 했던 매체 인터뷰들을 모아놓고 중간중간 배우론 뭐 한 4페이지 정도 맞습니다. 이렇게. 네. 예. 한 배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을 다 담아 보려고 하는 제 나름의 그 배우학이라는 액톨로지라는 이 학문의 방식으로 접근한 최초의 책이라고는 액톨로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그걸 만드신 거예요? 네, 제가 만든 말이죠. 오. 근데 실제로 보면 굉장히 예. 놀라운 게 예, 처음부터 끝까지 보게 되면 첫 구성은 그 주요한 캐릭터의 설명이 있고 맨 마지막에 보면요. 그 출생이라든지 출신 학교가 나오는데 어린이 새싹 유치한다 그거 보고서는 새싹 어린이집. 네, 그거 딱 보고 아 정말 디테일한 부분까지 엄청 신경을 쓰셨다. 근데 이병헌 배우 여기 맞아요. 인터뷰 보게 되면 자신이 디테일에 많이 신경을 쓰는데 관객분들이 못 알아보더라도 그것이 이제 배우 연기의 입체성을 띈다고 그러는데 예, 그런 또 그 지론이 이 책에도 예, 그대로 또 반영이 돼 있더라고요. 이게 책이라는 거는 계속 인쇄돼서 오랫동안 남다 보니까 예. 뭔가 뭐 위키피디아 같은 데서 찾을 수 없는 그러나 정확한 것을 맞아요. 기록해야 된다라는 약간 의무감 같은 것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누구도 준 적 없는 의무감을 저 혼자 가지고 91년도에 이병헌 배우가 아주 단역으로 나왔었던 드라마의 캐릭터명을 찾기 위해서 KBS 아카이브를 뒤지고 되는 상황이 되기도 네. 했었죠. 그런 게 맞아요.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잘 돼 있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이 90년대 말까지는 아직까지 그 디지털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한 2004년 이후부터는 많은 것들이 좀 바뀌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정확한 정보들을 기입하는 것이 사실은 거의 이 작업의 가장 고된 부분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종류의 데이터베이스 작업 혹은 이제 배우론을 좀 이 집대성해서 모아놓는 감독론을 비롯해서 이런 네. 작업들 영상자료원에서 보통 하지 않을까 하고 얼핏 생각하게 되는데 영상자료원이 되게 열심히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국가에서 해주시면 가장 좋고 예, 자료원에서 예. 해주시면 제일 좋은 일이지만 예. 실제적으로 그것이 제 스스로가 왜 배우학을 시작을 하게 됐냐 하는 그 시작과도 맞닿아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들이 감독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뭐 박찬욱론, 뭐 혹은 봉준호론, 인권택론이라는 어떤 책들이나 혹은 그것에 관련된 뭐 아카데믹한 접근들도 굉장히 많지만 의외로 배우들은 정말 많은 정보들이 인터넷만 쳐도 나오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글들이라는 것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점들이 그렇죠. 있죠. 왜냐하면 대부분 영화가 개봉하는 시기에 일회성 혹은 휘발성의 인터뷰들이 나가고 맞아요. 사라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약간 모아주고 싶다라는 제 나름의 말 그대로 어린 시절부터 시작했던 이 배우 덕질의 어떤 끝판왕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네. 네. 이병헌 씨가 책을 보였을 것 같은데 뭐라고 하시던가요?
굉장히 좋아하시는 게 약간 이병헌 배우는 마음껏 기뻐해야 될 일은 마음껏 기뻐하는 스타일이세요. 좀 좋은 성격입니다. 네. 캐릭터하고 비슷하네요. 맞아요. 영화 속에.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갑자기 불현듯이 옛날에 그 춤추던 관계. 그것만 그런 것도 생각나십니까? 네. 한 번 더 추자고 하면 거기서 바로 브레이크 댄스를 다시 출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네. 그 정말 뭐 자신의 흑역사를 유머의 소재로 쓰고 있는 맞아요. 그런 좋죠, 그런 거. 유머러스하신 예. 분이시라 굉장히 즐겨서 이 책을 많은 분들에게 스스로 사인해서 약간 선물을 하시기도 하고. 와. 약간 남사스러울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어떤 분들에게는 예. 나라는 사람의 거의 뭐 일대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한 글을 준다는 게 되게 남사스러운 일일 것도 같잖아요. 근데 이병헌이란 배우는 제가 이 책의 제목이 배우 이병헌이잖아요. 네. 자신과 배우 이병헌에 대한 구분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배우 이병헌의 성취에 대한 책이잖아요. 그렇다면 모두들 즐겨야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인 거죠. 근데 이병헌 배우님 인터뷰 봤는데 이 책 나오고 나서 백은하 소장님이 이병헌 배우 엄마보다도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한다고 인터뷰를 우리 했더라고요. 엄마보다 나를 더 많이 한다. 근데 보통 엄마들이 자식 모르지 않습니까? 원래 가족이 가족을 잘 모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한 1년 가까이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인터뷰를 수차례를 하고 또 사실은 아주 긴 시간 동안 이병헌 배우를 좀 지켜봤던 네. 시간들을 다 농축해서 쓰다 보니까 그래. 어쩔 수 없이 좀 근데 본의 아니게 어머니보다 많이 아는 자료들을 가지고 있긴 할 것 같네요. 근데 진짜 그래요. 이게 농담이 아니라 그 허나운 평론가님은 네. 어머니 중학교 어디 나온 줄 아세요? 저희 어머니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가족끼리 몰라. 맞아요. 네.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 책을 통해서 아드님을 아시게 되겠죠. 훨씬 입체적으로 또 알게 되고. 그렇군요. 네. 허나운 평론가가 보는 배우 이병헌 네네. 어떻습니까? 그 이번에 이제 책을 읽으면서도 더 확실하게 알게 됐는데 영화를 보게 되면요 이병헌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가요 입체적이라는 게 항상 보면 여러 가지 면모가 있어요. 그러니까 광해 왕이 된 남자는 너무 눈에 띄게 1인 2역이잖아요. 근데 또 뭐 내부자들을 보게 되면 그 영화 속에 보게 되면 또 꽤 배신을 많이 당해요. 그 남자 내부장들도 그렇고 달콤한 인생도 그렇고 그러면서 억울한 표정할 때 좋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한테 왜 캐릭터가 말해봐요. 확 바뀌거든요. 예. 그러면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면모들이 있어요. 예, 그걸 확실히 딱 보여줄 때 관객 입장에서는 저 배우가 한 표정이 아니라 여러 가지 표정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또 그 배우도 굉장히 좀 뛰어난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 이병헌 특집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2000년에 개봉했던 이 영화를 통해서 이병헌 씨가 흥행 배우로 발돋움했는데요. 박찬욱 감독이 연출하고 송강호, 이영애, 김태우, 신하균 배우가 출연했던 이 작품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내 마음의 풍금, 2번 공동경비구역 JSA, 3번 G.I.조 전쟁의 서막.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너무 쉬워서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힌트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노래도 이미 나오고 있죠. 이 영화의 OST에 삽입되는 노래이기도 하고요.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 들으면서 2부로 가겠습니다. 근절하고 허지용 쇼. 안녕하십니까. 허지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지용입니다. 매일 오전 11시 SBS 103.5MHz 러브 FM 허지용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용쇼. 자, 출발합니다. 허지용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백은하 소장, 허남웅 평론가 모시고 배우 이병헌 특집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요 수많은 참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백은하 소장이 꼽아온 이병헌 영화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화부터 만나보죠. 컷 주세요. 이 지구상 어느 한 곳에 요만한 바늘 하나를 꽂고 저 하늘 꼭대기에서 밀씨를 또 딱 하나 떨어뜨리는 거야. 그 밀씨가 나풀나풀 떨어져서 그 바늘 위에 꽂힐 확률, 바로 그 계산도 안 되는 기가 막힌 확률로 니들이 지금 이곳 지구상의 그 하고 많은 나라 중에서도 대한민국 중에서도 서울
서울 안에서도 세연고등학교. 그중에서도 2학년. 그거로도 모자라서 5반에서 만난 거다. 지금 니들 앞에 옆에 있는 친구들도 다 그렇게 엄청난 확률로 만난 거고 또 나하고도 그렇게 만난 거다. 그걸 인연이라고 부르는 거다. 인연이란 게 좀 징글징글하지? 그런 인연 덕에 여기 앉았네요. 저희도 인연이죠. 2000년도 작품 번지 점프를 하다의 하이라이트였는데요. 네. 이 영화를 첫 번째 영화로 꼽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병헌 배우가 JSA의 성공 이후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하던 시기였었는데 번지 점프를 하다는 굉장한 의외의 선택의 지점이었었던 것 같아요. 80년대 사랑했었던 여성이 사고로 죽고 그리고 2000년대 선생이 된 사람 앞에 나타난 남자 고등학생이 사실은 죽은 옛 연인이다라는 것을 관객들한테 설득시키려는 것은 절대로 시나리오 힘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건 그냥 배우가 그냥 밀어붙여서 우리를 설득시켜버리고 만 영화. 연기로 맞아요. 설득을 시켰다. 네, 그래서 사실 특히나 고등학생의 목덜미를 잡으면서 너 누구야라고 물어보는 그 장면에서 만약에 저 장면을 좋지 않은 배우가 그러니까 연기를 잘하지 않는 배우가 저 장면 연출했다면 우리 모두 바로 지금 웃거나 오그라들거나 밖을 나갔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그런 장면이었는데 이병헌 배우의 저력이 이런 것 같아요. 굉장히 세련되고 멋지고 잘 만들어진 캐릭터를 연기할 때도 물론 잘하지만 남산의 부장들처럼 약간 고속도로 그 옆에서 매대에서 한 1,000원 정도 하고 파는 그런 티셔츠 같은 연기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이 사람은 정말 너무너무 그걸 설득력 있게 팔아낸단 말이죠. 맞아요. 네, 그 부분이 사실은 번지 점프를 하다를 보면서 놀랐던 지점이기도 했고 그 많은 작품들 중에서 저는 좀 뽑고 싶기도 했었어요. 근데 진짜 연기 잘하는 분들은 방금 백은하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종류의 연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송강호 씨도 보면은 굉장히 어떤 자기적이거나 혹은 굉장히 연극적이거나 그 화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별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피식 웃고 넘길 수 있는 대목을 절대 웃지 못하게 만들면서 연기를 해나가거든요. 그 번지 점프를 하다에서도 저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기억나는 장면 중에 하나가 극 중에 이제 고 이은주 배우가 연기한 연인하고 같이 한 방에 들어가게 되는데 너무 순수하잖아요. 순진하고 그쵸. 그래서 딸꾹질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걸 딱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게 과하면은 굉장히 좀 웃긴데 영화를 보면 웃긴 게 아니라 그렇게 제가 굉장히 지금 저 상황을 힘들어하고 있구나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데 굉장히 소극적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설득되잖아요. 연하묵 씨가 너무 심취해 있었던 거 아닌가요? 부럽다. 많이 부럽다. 제가 난 1등 신랑감인데. 주말에 소장님이 그 베스트로 꼽은 영화들을 다 봤거든요. 좋습니다, 진짜. 근데 그 장면이야말로 정말 이제는 다시 찍을 수 없는 장면이라고 이병헌 배우 스스로도 얘기해요. 어떤 작품들을 보면 저때 조금 더 잘할 수 지금쯤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든다면 약간 번지 점프를 하다나 그의 여름 같은 멜로 영화들을 보면 그때 저 눈빛을 내가 지금은 다시 할 수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백은하 소장이 뽑은 이병헌 영화 계속해서 다음 작품 만나보겠습니다. 너 정말 이럴 거냐? 아이 좋다. 아이 좋다. 저한테 왜 그랬어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아니 그런 거 말고 진짜 이유를 말해봐요. 저 진짜 생각 많이 해봤는데 저 정말 모르겠거든요. 뭐야 끝났어? 나 너무 좋아. 진짜 이렇게 짧은 것만으로도 그 장면이 그냥 바로 재생이 되네요. 나 진짜 생각 많이 해봤는데 갑자기 여기서 울먹이기 시작하잖아. 나 진짜 모르겠거든요. 제 이병헌 배우가 연기를 할 때 아주 사실은 발음도 좋고 목소리도 되게 좋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죠. 이 사람이 항상 굉장히 똑바른 발음으로 연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아주 감정적이 되는 순간에 발음을 약간 뭉개요. 그러면서 그 순간 되게 아이처럼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마음을 뺏기게 되는 순간들을 만들어내는데 어쨌든 너 모욕감을 줬어로 이어지는 이 씬은 이제는 이 영화를 보지 않은 관객들이라고 해도 모두 이 대사를 다 기억할 만큼 클래식이 된 것 같아요. 패러디도 많이 되고 인용도 많이 되고. 네, 이병헌 배우의 대표작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5편 또 뽑아주고. 근데 저는 정말 한 편을 뽑으라면 달콤한 인생이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좀 아까 말한 것처럼 똑 부러지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 흔들리는 감정이 있는데 그 표현하기가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모호하다 그러면 관객이 야 왜 저거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 라고 하는데 이병헌 배우가 모호하게 하면 아 정말 힘든가 보다. 맞아요. 설명할 수 없나 보다 라는 거를 또 보여주거든요. 평소에 뭔가 이게 똑바르게 얘기를 말 잘하다 하다가 그렇죠. 뭔가 발음을 붕괴하는 순간 그렇죠. 발음이 뭉개지는 순간 저 진심을 느낄 수 있다. 붕괴하는 맞아요. 것도 그렇고 극 중에 그런 장면이 있어요. 이제 신민아 배우가 연기한 인물에게 좀 마음이 가서 그렇습니다. 그 그녀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서 가다가 다른 남자가 왔을 때 뒤로 확 돌아가는 장면이 있어요. 예. 그런 장면들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장면 역시 허나원 평론가님 너무 강한 오늘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1등 신랑감 이렇게 저하고 몰아가시니까 굉장히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남자잖아요. 성우라는 이 그치. 캐릭터는. 맞아요. 그래서 그 보스의 신임을 아주 크게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사랑 앞에서는 아주 미숙한 사람이 되다 보니 그렇죠. 자기 인생에서 한 번도 확실하지 않은 일을 해본 적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불확실한 감정이라는 것, 사랑이라는 거 혹은 아니면 감정이라는 걸 느끼게 되면서 나도 모르는 이유를 계속 맞아요. 남들한테 자꾸 묻고 다녀요. 나한테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 나한테? 왜 그랬어요? 계속 물어보는데 결국 이 영화는 그 답을 알려줄 생각조차가 원래 그렇지. 없었어요. 그게 별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얘기. 거의 왜 나한테 왜 그랬어요는 거의 맥거핀 같은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 모호함을 배우 스스로도 결국 난 지금도 모르겠어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나중에 와서 이렇게 나이 먹으면서 생각해 보면은 김영철 씨가 연기한 역할이 뭐 때문에 그랬는지 대충 감이 오긴 와. 그러니까 늘 예측 가능한 아이였는데 맞아요. 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아이였는데 얘가 갑자기 불확실성이 생긴 거잖아. 왜 저랬을까? 넌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욱 더. 그래서 이게 달콤한 인생에요. 영어 제목이 비터 스윗 라이프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비터와 스위트가 같이 합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쌉쌀하죠.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로 딱 통일돼 있는데 거기서 뭔가 하나를 엑기스를 끄집어내지 못하니까 극 중에 김영철 두목 같은 사람은 굉장히 좀 불안해지는 거죠. 그렇죠. 모욕감을 줬다는 거는 그냥 핑계의 대답이었던 그렇죠. 거죠. 맞아요. 사실은. 김영철 선생님 너무 목소리만 들어도 좋아. 4달러. 아니야, 그 드라마 너무 선생님을 희화화시켰고, 네. 이제 모든 연기가 다 좋아. 그렇죠, 맞아요. 최고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튼. 이 영화 속에서는 이 영화가 나오기 전까지 한국 영화에서 조폭 코미디가 굉장한 성행을 했던 그런 시기였는데 맞아요. 사실 조직폭력배 혹은 건달, 깡패라는 캐릭터를 아주 판타지 안으로 들고 들어온 그렇죠. 캐릭터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 저런 깡패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어디 세상에서도.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김준 감독이 만들어낸 약간 프렌치 누아르 속 주인공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낸 그렇죠. 첫 번째 그런 캐릭터였었고 이 작품을 통해서 이병헌 배우는 사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관객들에게 첫 소개가 됐던 그런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게 됐었던 그런 영화라고 할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작품 만나보겠습니다. 백은하 소장이 꼽은 이병헌 영화 세 번째 영화 컷 주시죠. 전하, 사대의 명분을 저버리고 우랑캐에게 손을 내밀다니요. 그 4대의 명분이 뭐요? 도대체 뭐길래 이만의 백성들을 사질로 내몰라는 것이오? 백성이 지압이라 부르는 왕이라면 빼앗고 훔치고 빌어먹을지언정 내 그들을 살려야겠소. 그대들이 죽고 못 사는 4대의 예보다 내 나라 내 백성이 10갑절 100갑절은 더 소중하오. 라고 가짜 왕이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왜냐면 진짜는 도망갔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백은하 소장님이 몇 가지를 꼽아왔을 때 네. 하나는 사극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남한산성이 아니라 광해인 이유가 있을까요? 광해가 사실 이병헌 배우의 첫 사극이에요. 많은 분들이 맞아요. 이병헌 배우가 사극도 많이 하고 뭐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첫 사극인 동시에 이 광해라는 작품은 이병헌이라는 배우가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스펙트럼을 다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그렇죠. 있죠. 멜로, 코미디, 그리고 사실 액션과 스릴러, 그리고 사극 이 모든 것들에서 그냥 이 사람이 모든 것들 다 잘해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러면서 아주 과거에 이 사람을 청춘 드라마 속에서 봤었던 귀엽고 허당인 코미디언 같은 느낌의 이 남자의 풋풋함을 그리워했었던 관객들까지도 또 충족시켜줬던 그렇기 때문에 이병헌 배우의 영화 중에서 최초로
1000만을 넘게 된 영화. 아 이게 맞아요. 최초였나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병헌 배우의 조금 더 큰 대중성을 영화적 대중성을 확보해준 영화라고 할 수가 있고 광해라는 작품 보면 그냥 종합판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병헌 배우가 그러니까 마음속에 캐릭터로 물과 불을 가지고 있다면 그 물과 불을 그 영화 속마다 나누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광해 왕이 된 남자는 그 물의 어떤 왕, 불의 왕, 이 두 가지 면모를 다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종합판이라고 그럴 때 그런 면모들, 입체적인 면모들을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또 이 영화에서 이제 배우를 보는 어떤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1인 역 너무 어렵잖아요. 아 그럼요. 네. 예, 그 어지간한 그 화려한 필모그래피를 가지고 있는 네. 세계적인 배우들도 1인 2역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아, 네, 맞아요. 근데 인터뷰를 통해서 들었던 얘기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었던 건 보통 1인 2역을 하면 뭐 외모를 아주 크게 바꾼다거나 목소리를 바꾼다거나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그런 방법들을 근데 그냥 기분을 바꿔보자라고만 생각을 했었대요. 자기가 여기서 목소리를 바꿔서 그 목소리를 아주 다르게 낸다라고 했었을 때 관객들은 얼마나 저 목소리를 다르게 낼 것인가에 집중하느라 결국 이 캐릭터를 보지 못할 거다라는 선택을 했었고 그래서 그냥 광해를 연기할 땐 조금 더 나른하고 권태롭게 그리고 하선을 연기할 때는 훨씬 더 그냥 발랄하게 네. 그러면서 조금씩 그들의 인상과 그들의 분위기가 교차하다가 바뀌어 나가는 과정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관객들도 저 사람이 지금 진짜 왕이야? 아니면 가짜 왕이야를 계속 헷갈리게 만드는 그렇죠. 그 지점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저는 광해 떠올릴 때 늘 남한산성도 같이 떠오르고 네. 남한산성 떠오르면은 광해도 같이 떠오르고 네.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남한산성이 더 그 이병헌 배우 개인에게는 훨씬 그 완성도가 있는 연기가 아니었나. 아, 그럼요. 절제를 보이잖아요. 그럼요. 광해에서의 캐릭터는 맞아요. 서로 그러니까 1인 2역이고 캐릭터가 다른 두 인물이지만 네. 그 인물이 성격을 발산하는 모습은 둘 다 어쨌든 밖으로 뿜어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똑같잖아 그거는. 근데 이 남한산성에서는 좀 그렇게 절제의 어떤 그 연기로서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배우라는 거는 처음 봤어요. 이병헌 그래서. 배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항상 모든 것의 선. 이 선들을 넘지 않는. 그래서 저는 어떤 그 책안에서도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지만 실험실에서 정확한 계량을 하는 방식의 실험자라기보다는 늘 항상 바뀔지도 모르는 바람이나 상황들을 계속 느끼면서 외줄타기를 하는 광대 같은 느낌이에요. 아, 네. 그러면서도 끝내 거기서 떨어진 적이 없었던 사람. 떨어지질 않아.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게 떨어질 것 같은데 안 떨어지니 계속 쳐다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병헌 배우가 연기를 하는 순간 우리는 극장에 가서 표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냥 그 구경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요. 자, 다음 이병헌 영화 이번엔 또 뭘지 이제 슬슬 요게 나올 나올 때가 때 됐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들어보시죠. 나는 저기 모히또 가가지고 몰디브나 한잔 하려니까 저 넣으라고 가겠어. 비자금 파일도 출처를 밝혀야지 증거로 채택될 수 있어. 내가 원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복수요. 장필호하고 오영수 잡으려면 다른 선택 없다. 미안하대. 이 검사라고 날 아주 띄엄띄엄 보는구만. 정의 좋아하네. 네 출세하고 싶어서 이러는 건데 모를 줄 알아? 장피를 잡고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고 싶은 건 아니냐고! 그러면 잘못됐어! 정말 절묘하게 끊지 않았습니까? 잘못했어. 지상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정말 절묘하게 끊었습니다. 그렇죠. 내부자들에서 참 위험한 단어들이 되게 많을 텐데 말이죠. 비밀의 숲에 들어간 이병헌. 근데 정말 지금까지도 정말 엉뚱한 곳에서까지 네. 아주 다양하게 인용되고 있는 좋은 영화입니다. 맞아요. 항상 팔을 이렇게. 그렇습니다. 어때요? 모히또에 가서 몰디브나 마실까요? 이게 이병헌 씨 아이디어였다는 얘기가 있는데 진짜입니까? 애드립으로 만들어낸 그런 아이디어가 워낙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누군가는 좀 아재 개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렇지. 약간 개그를 항상 치고 싶어하는 욕구가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분이신데 특히나 이런 영화, 그러니까 내부자들 같은 경우는 놀기 좋은 영화잖아요. 네, 말 그대로 그렇죠. 배우들이 그렇지. 남한산성 같은 경우는 꽉 짜져 있는 곳에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거기에 더하지도 섹스피어 연극 같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예. 딱 들어가야 하는 걸 굉장히 잘 수행해 냈던 그런 영화라면 내부자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노느냐에 따라서 영화가 완전 달라질 수 있는 영화인데 정말 놀았죠. 말 그대로. 네, 이 장면에 대한 또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장면을 찍을 때 내부자들 이제 찍고 나서 네,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는 맞아요. 영화를 할리우드에서 찍고
다시 와서 찍었대요. 음. 예, 그때 이제 마지막 살이 좀 장면. 탄 상태였고, 예, 그러면서 훨씬 더 그 상황에 좀 애드립으로 어떻게 쳐야 될까라는 상황이 좀 오게 됐고, 그러면서 나온 또 대사라고 맞아요. 나와 있어요. 조승우 배우가 오랜만에 본 이병헌 배우 얼굴이 너무 까맣게 타 있으니 아, 참 얼굴 뭐 같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장면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걸어 나오면서 계속 두 사람 애드립을 치면서 영화 끝나게 되는데 그것도 조승우 배우의 애드립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게 애드립이라는 게 사실 남발하는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그렇죠. 어떤 연기의 방식인데 두 좋지 사람들이 않죠. 두 사람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다 수행한 이후에 더하는 어떤 보너스 같은 방식이라서 굉장히 적절하면서도 여전히 뭐 회자되는 그런 희대 애드립이 탄생한 것 같아요. 참 스타일링도 멋있었고 맞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좋았던 영화가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마지막 영화가 되겠네요. 백은하 소장이 꼽은 이병헌 영화 마지막 작품 알아보시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가까 이제 그만하시고 하야하십시오. 야, 가까 하야하십시오. 만세! 야 김부장, 내가 너를 왜 그 자리에 앉힌 줄 알아? 지 친구도 죽인 놈이 어디서 고고한 척을 하고 있어. 제발 네 일이나 똑바로 해. 왜 우리가 목숨을 걸고 형령을 했습니까? 제발 가까 정신 좀 차려주십시오. 남산의 부장들이었습니다. 정신 좀 차리십시오. 정신 좀 차리십시오. 네. 2019년 영화였어요. 맞아요. 가장 최근에 관객분들이 만났을 영화인데요. 실제로 이 박통을 저격하는 그 장면 같은 경우는 카메라 워킹을 살짝 원씬 원컷인 것처럼 아주 정교하게 짜서 만들어진 그런 장면인데 실제 배우는 거의 원씬 원컷의 예. 형태로 그 긴 그 암살 장면을 다 만들어내게 됐죠. 실제 나눠서 찍고 붙인 거죠. 네, 네. 그렇긴 하지만 실제 우리가 봤었을 땐 거의 그렇죠. 한 번에 다 찍힌 것처럼 보이는데 이 영화에서 피를 밟고 넘어지는 장면이 맞아요. 있어요. 네. 그 장면 진짜 굉장한 그렇죠. 장면인데 원래 이 장면의 아이디어도 배우가 직접 냈었던 그렇군요. 그런 그 그래요. 얘기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전에 나는 비와 함께 간다라는 영화를 찍을 때 트라나노 감독이 본인이 누군가를 막 때리고 나서 나온 피에 미끄러지는 실수를 한 거예요. 이병헌 배우가. 그때 감독이 야, 누가 누구를 이렇게 죽이고 나서 그 피에 자기가 넘어지는 상황이라는 게 훨씬 더 잔혹하게 느껴진다라면서 그 NG 컷을 원래 OK 컷으로 붙인 그런 일이 있어서 여기서 한번 내가 넘어져서 다시 내가 죽인 박통의 얼굴을 보게 되는 상황이 한번 있으면 네. 어떨까라고 제안을 하면서 그 장면이 탄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정우님은 어떻게 보였어요? 저는 이병헌 배우가요. 보통 우리가 보기에는 캐릭터를 창조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남산의 부장들 보면서 변주하는데도 굉장히 능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주말에 몰아서 봤다고 그랬잖아요. 진짜였어요? 네, 몰아서 봤어요. 근데 제가 연구자는 책도 보고 영화도 보고 달콤한 인생에 나왔던 캐릭터가요. 남산의 부장들하고 굉장히 비슷한 게 뭐냐면 굉장히 충실한 부하였다가 그렇지. 배신을 당하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그런 역할들이 또 남산의 부장들 오면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게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도 이제 그 트라나논 감독의 영화도 그렇지만 거기서 나왔던 거를 대입하고 했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우가 갖고 있는 경험치를 그대로 경험으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또 어떤 방식으로 다른 영화에서 사용할까라고 하는 것도 이병헌 배우가 굉장히 좀 잘해내는 부분이다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는 영화가 아니었나 싶어요. 배우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콘텐츠를 통해서 많이 되풀이됐던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죠. 영화도 한 번 있었고 네. 맞아요. 드라마는 여러 번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을 재현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배우는 실제 사실이 어땠고 이 캐릭터가 그 김규평이라는 이름으로 뭐 영화 속에 나오지만 이 원래 캐릭터가 김재규라는 사람이 어땠는가 네. 이거에 대한 큰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그냥 자신이 연기하는 이 사람이 이 드라마 안에서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에 대한 네. 생각만 하는 사람이죠. 그러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그 전에 어떻게 보면 재현했던 것과 다른 방식의 캐릭터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벌써 좀 끝날 시간이 됐는데 네. 이현진님, 백은하 소장님 다음은 어느 배우에 대한 책을 쓰실지 궁금하네요. 이게 오픈이 됐나요? 아직 오픈은 내년 정도에 할 생각이고요. 지금 그래요? 마음을 잡고는 있습니다. 지금 뭐 이미 마음속으로는 정해져 있다. 네, 네. 그래요. 저는 어느 시점에 나올지 알 것 같네요. 뚜리주를 하는 게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무법지대 오늘 백은하 소장님, 허남웅 영화평론가님과 함께 배우 이병헌 특집으로 꾸며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발 퀴즈 정답은 다들 알고 계시죠? 예, 정답은 바로 2번 공동경비구역 JSA였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선고표란에 올려놓을 거고요. 자, 내일 역사 코너에서는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역사 이야기들로 꾸며봤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끝곡으로는 태연의 What Do I Call You 준비했어요.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